안녕하세요. 용산 FM의 엄마들과 여자들 그리고 남자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토닥토닥 위로가 되고 싶은 맘데카솔 찐찐이와 통통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긴긴 여름이 엄청 끝날 것 같지 않았는데 너무 맞아요. 여름이 더웠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기온이 확 떨어져서 비가 오고 지금 거리를 보니까 노랗게 은행잎들도 떨어지고 낙엽도 뒹굴고 그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이 되기 전에 다들 라디오를 틀면 빨리빨리 나가라, 하늘을 보고 거리를 걸어라, 소풍을 가자 이런 말들이 가득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찐찐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스튜디오를 빛내주셔서 더 따뜻한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찐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잘 지냈고 네. 2달 만에 복귀한 찐찐입니다. 네, 찐찐님 2달 동안인데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의 근황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그냥 일상을 정말 9월, 10월 동안 바쁘게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하던 일도 하고요. 제가 또 다른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공부에서 마지막으로 또 실습을 나가는 그게 있어서 그 실습을 하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 실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고 사실은 했는데 하면서 정말 느낀 게 많았고요. 이게 사회복지 실습을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 요양원에 가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발달장애센터 이런 데 가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생명의 전화 이런 데 가실 수도 있고 다 다른데요. 참 가서 직접 그게 뭐 우리가 봉사로 뭐 하루 정도 일해볼 수는 있지만 그런 기관에서 예를 들어 뭐 20일에서 한 달 정도 계속 일을 해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았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또 저는 9월 초에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가서 네. 또 이제 제가 바쁜 와중에도 또 엄마들 마음이 다 똑같으실 거예요.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들 전화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엄마들이 말하듯이 전화를 통신 보약이라고 하더라고요. 통신 전화 오는 보약이요? 거. 통신 보약이요. 아니요, 전화 보안 아니에요? 아니에요. 통신 보약으로 보약. 전화가 와야 통화를 해야 이제 안심이 되니까요. 네. 근데 요즘 군대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네. 조금 핸드폰 같은 거를 지급해 줘서 통화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날짜를 정말 잊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바빴지만 매일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만 잘 살아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다 보니까 벌써 10월 말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맘데카솔 방송에 와서 오늘 저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 오니까 또 친정처럼 여기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통통님은 어떻게 그동안 근황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잘 지냈고 저는 뭐 매달 이렇게 인사를 드렸지만은 정신없이 저도 매일매일 정신없이 사춘기 아이랑 또 주말 부부 또 학교 다니고 일하고 이런 부분이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도서관에서 그 정기 간행물실이 있어요. 제가 주로 가는 도서관은 이제 남산 도서관인데 네. 남산 도서관 길 건너편에 용산 도서관이 또 있어요. 네. 용산 도서관의 정기 간행물실에만 있는 것 같아요. 뉴 필로소퍼라고 해서 잡지가 있어가지고 우연히 그 잡지를 읽다 보니까 사실은 40대부터는 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니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고민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 잡지를 펼쳤어요. 그 전에는 우먼 센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삶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하지만은 뭔가 내가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좀 조언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잡지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내가 생일을 맞이하게 돼서 내가 스스로 내 생일에 어떤 걸 해줄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선물을 그때 저희 출연자분께서도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돈 많이 드는 거 아니고 내가 삶을 앞으로 1년 앞으로 다음 생일까지 내가 좀 더 내가 삶을 지혜롭게 산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했다가 뉴 필로소퍼 잡지, 이번호 잡지 그 광고를 봤어요. 봤더니 좋은 삶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이렇게 써 있는데 요즘 드는 생각들이 그건 거예요. 내가 인생의 반을 살았는데 앞으로 삶이 반이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물론 지금 성적표를 보지 말라고, 그런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은데 그 제목을 보고 나는 그러면 좋은 삶의 기준은 뭐고 좋은 삶의 요소는 뭐고,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구나 해서 그렇게 오늘은 제가 그걸 읽고 주제를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책을 펼쳐보면 인생에 있어서 나이 들수록 중요한 3가지라는 화두가 나와요. 그래서 찐찐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 찐찐님, 저희가 뭐 이전에 박재진 박사님 나오실 때도 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네. 항상 제가 관심 있던 거는 중요한 3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인데 찐찐께서 생각하실 때 인생에 있어서 네. 살수록 나이 들수록 중요한 3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뭐 정말 그런 것도 책에도 나와 있는 글들로도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이 들수록 사실은 건강하지 않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시도하는 것조차 힘들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번째는 이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이나 친구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알면서도 이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네. 나이가 들수록 그 가족 애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소중히 곁에서 있어주는 사람들이 참 소중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동생이 그 40대 중반인데 아직 미혼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나이가 들었을 때 네. 자기가 독거노인이나 이런 게 사실은 지금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 계속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살면 본인이 이제 노인이 되고 혼자 살았을 때의 삶을 상상을 하면 굉장히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면 제가 이렇게 주변에 좋은 친구들 벗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그런 게 아직 닥치지는 않았지만 노년에 되면 정말 저는 그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건 젊어서건 배우자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이 사람이 받는 충격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정말 아웅다웅 싸우고 서로 소리도 지르고 이런다고 해도 그 가족의 배우자도 그렇고 부모님, 자녀가 곁에 있는 거와 없는 거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또 한 가지로 저는 중요한 게 네. 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건강, 그러니까 친구, 일. 네.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어떤 분들은 노년에 무슨 일을 해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맞아. 거예요. 다 늙어서 무슨 일을 해?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의 소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소원이요? 젊은 분들의 소원이 돈 많은 백수.
젊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만난 3, 40대 분들이 그러니까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일에서 그냥 빨리 마무리 짓고 그냥 나가고 싶다. 지금 현재 있는 직장이나 뭐 하던 일에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왜 드는지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도 젊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나이를 그분들보다 더 먹고 이제 몇 년 후면 한갑이란 나이가 다가오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은 이제 나이를 떠나서 그 정말 계속 뭔가 몰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머리를 계속 사람이 쓰고 자기 자신의 두뇌를 활성화하는 일이 있어야지 사람이 조금이라도 뇌가 덜 늙고 그리고 사람의 좀 활기가 생기거든요. 이게 집에서 계속 집안일을 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뭐 TV를 보고 또 요즘 분들은 부지런하셔서 뭐 운동도 다니세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가 계속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해서 조금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도 듣고 새로운 뭐 요즘에 뭐 어떤 게 유명한지 뭐 정말 어디에 뭐가 생겼는지 이런 것도 젊은 분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알아야 사람이 조금 젊게 살 수 있지 그냥 비슷한 또래들과 함께 그리고 또 가족들만 함께 살면 조금 좀 일찍 저는 그 두뇌가 그냥 약간 늙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이 들어서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신감. 근데 그 일을 그만두는 순간 제가 본 많은 분들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사그라들지 않으려면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가족이나 친구, 그다음에 건강, 그리고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잠깐만요. 건강, 가족이나 친구, 일이 네. 나이 들수록 중요한 세 네.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저도 이제 막 고민하고 있죠. 근데 이제 책 이야기를 해보면 네. 책을 펴면 편집장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네. 인생의 후반전을 열심히 치르고 계시는 어른들이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고 하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말이 있는데 늙을수록 돈, 건강, 친구 이 세 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돈과 건강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돈은 절실히 느끼고 있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건강은 이제 조금 그래 진짜 건강이 중요하지 20대 30대만 해도 건강은 나랑 뭐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지만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점점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빠른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저희 같은 연령대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0대가 가장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는 시기잖아요. 이제 시작되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친구라고 해서 의외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40대는 지금 애들 키우느라고 사실 친구들끼리 모임을 자주 못해요. 못하죠. 못하고 전화할 때도 애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뭐 아예 전화도 못하고 지금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근데 친구가 그렇게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는데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삶의 경험이 이렇게 많이 두껍게 쌓이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늙을수록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특히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거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찌찌님 동의하시나요? 네. 네. 전 정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게 정말 친구의 존재가 정말 필요하고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어떤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가족한테 말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사실은 가까운 친구가 있어야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친구의 조언을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책의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 건강, 친구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젊었을 때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친구가 필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무슨 뭐 고민 상담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게 나이가 들면 서로의 경쟁 관계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제가 한국에 살고 있고 친구가 미국에 살고 있어도 그 친구가 거기서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정말 이게 위안이 되는 게 있거든요. 존재만으로. 예,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누구한테 돈을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빌려준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진짜 친한 친구는 그냥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는 자기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네. 그냥 이 돈을 못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친구는 서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찌진님이랑 친구야 만약에 되겠네. 친구가 이렇게 힘들거나 이럴 때 네. 그냥 보통 본인이 뭐 쓰는 공간이 만약에 있다면 뭐 네. 그런 공간이 비어져 있거나 아니면 집에 뭐 가족들이 다 출가를 해서 방이 남은 게 있다면 그냥 내 방 정도는 그 남는 방 정도는 네.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허물없는 친구가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약간 차이는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와, 찐찐님이랑 찐찐 되고 싶네요, 정말. 그래서 네. 정말 그 뭐 돈과 건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젊을 때부터 계속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 또 네.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돈과 건강을 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또 그게 계속 좋게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돈과 건강은 또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번에 나는 이거에 투자를 해서 이번에 조금 그러면 수익이 나겠지 하고 투자를 했지만 본인이 생각한 것만큼 그게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이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건강을 정말 열심히 관리하신 분이 네. 때로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기도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운명이라는 게 있나 뭐 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이 들고 친구는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제가 진짜 친구를 그렇게 만들고 싶고 얻고 싶으면 내가 상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우선시 되지 않고 그냥 상대한테만 왜 당신은 왜 나랑 이렇게 오랜 시간 알았는데 왜 이런 친구가 못 되죠? 이거는 너무 아이 같은 얘기이고 맞아요. 내가 상대한테 그런 친구가 되어야 또 친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물론 그게 세월이 오래됐다고 그런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이 가치관이나 그 성향이나 서로 생각하는 뭐 이런 게 조금 맞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네. 오래 뭐 20-30년 알았던 친구도 네. 등 돌리는 건 그렇죠. 한순간이거든요. 네. 근데 서로 그게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한순간에 깨어질 수도 있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자기랑 맞는 사람들을 잘 살펴봐서 결이 맞고. 예, 네. 그렇고 가치관도 맞고 이런 사람과 함께 좀 인생길을 함께 가는 거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친구에 대한 그런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주변에 배울 만한 점이 많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 주위에는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진짜 왜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그런 좋은 분들을 어떻게 만나요? 했더니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로 조심스러워 했지만 내가 진심을 다하면 그분도 나한테 진심을 다하게 된다고 해서 저도 똑같은 말을 들은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 잠깐 쉬어가고 싶은데, 요즘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콜라보한, 신곡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어제는 또 이게 뭐지? 그 이수일 씨인가요? 네. 별빛이 흐르는. 네네, 그 거기랑 또 아파트. 콜라보가 돼가지고, 네. 아파트가 무슨 말이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윤수일 씨였던 윤수일 것 같다. 씨. 네. 그래서 아파트
그 노래가 무슨 단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뭐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나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건 술자리 게임에서 로제가 맞아요. 착안을 해서 했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강남 스타일을 넘을 수도 있다고 하고 제가 어제 뭐 한지 아세요? 이 아파트란 노래를 들은 지가 한 4일, 5일 아니다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아마 이게 올라왔을 거예요. 듣자마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가 재미있으면 경제관념 없는 사람들은 즐기고 경제관념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어제 좀 우울해가지고 있다가 그래 나는 경제관념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주식 투자를 엊그저께 들어갔어요. 엊그저께. 12만 원 벌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삼성은 아주 여기 사람 있어요 하고 있는데 참 어쨌건 이 노래 우리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짱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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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y face sent to your phone but I'm trying to kiss your lips for real. Red hearts, that's what I'm on, yeah. Come give me something I can feel.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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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whatever you like. Turn this opposite into a club. I'm talking drink and smoke free, party all night. Come back, go, what's up?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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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so now you know the game. Are you ready? 'Cause I'm coming to get you, get you, get you. Hold on, I'm on my way. Yeah, I'm on my way. Hold on, I'm on my way. Yeah, I'm on my way.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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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meet m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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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meet me at just meet me 지금 여러분은 진하게 통하는 맘데카소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아도 좋은 삶이란 모든 사람에게 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나와 내 가족만 위하는 삶보다는 좀 더 이렇게 넓게 나가서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넓혀가는 삶이 의외로 기쁨을 준다는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내가 아까 찐찐이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을 한다는 게 나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뭐 사회에 내가 좀 더 어떤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그런 것들이 무언가를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삶을 버텨가는 원동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그게 또 나를 활기차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삶은 살수록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긍정 심리학자들이 건전한 정신을 위한 매뉴얼이라는 걸 내놓았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우리 일들이 항상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성격적인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찐찌님께서 보실 때 성격적 강점은 찐찌님께서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 성격적 강점을 물어보시는 네. 거죠? 저는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네. 얘기한 적도 자기 네. 성격의 장단점 뭐 이런 거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네. 저는 그 친구나 주변인들이 얘기한 거를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제 자신을 이제 성찰했을 때는 이제 성격적인 강점으로는 저는 가장 큰 게 저는 안정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저하고 있으면 좀 안정적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안정감이나 약간 긍정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일이 잘 풀려서 긍정적인 건 아니고요. 안 되는 순간에도 그냥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책임감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타고난 성격은 뭐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바깥으로 태어났을 때 환경 유전적으로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된 것도 있는데 그게 저는 어떤 부분인지는 알 수 없는데 제가 그 어떤 큰일이 일어났을 때도 약간 오뚜기처럼 제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네. 그래서 그 좋은 쪽으로 될 거야.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힘들고 막 골치 아프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좋은 쪽으로 될 거야라는 믿음이 그냥 바탕에 깔려 있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선한 쪽으로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은 저는 정말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책임감 부분은 제가 형제 중에 막내여서 어렸을 때도 조금 듣긴 들었었는데 지금처럼 강하진 않았는데 이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더 강화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정말 안정감은 늘 느끼는 부분이고 긍정적인 성격도 제가 맨날 너무 힘들다 요즘 그러면 저기 통통이 잘 되실 거라고 지금 아유. 힘들지만 지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책임감은 굉장히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 없는 것들이 부끄럽습니다. 없는 장점들이 아니 무슨 소리세요? 통통님도 다 똑같이 저는 있으신 조금 분이죠. 있어요. 조금. 그래서 크리스토퍼 피터슨과 마틴 셀리그만이 쓴 성격점 강점과 미덕에 수록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우리 정신과 가면 우리가 뭐 우울하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산만한 증상들을 우리가 잘못된 것만 집중을 하는데요. 이게 그럴 게 아니다. 긍정 심리학자들이 전 세계 그 역사 속에 이제 문화를 보면서 차라리 우리 안에 있는 성격적 강점을 강화시키는 게 더 인생에 있어서는 더 좋은 쪽으로 그게 더 그 사람을 더 낫게 이끄는 거지 자꾸 못된 거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지 말고 좋은 점을 끌어내라 이런 말을 해줬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 문화를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높이 평가된 성격적 강점과 미덕을 안내를 했는데요. 찐찐님 예측하시기에 어떤 게 있을 것 같나요? 네. 진짜 이게 예측하기에는 뭐 성격적인 강점이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네. 리더십 있는 분들, 그걸 통솔력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분들도 굉장히 성격적인 강점으로 느껴지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숭고함이나 감사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매사에 무슨 일이 있건 감사함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은 정말 마음이 정말 우러나고요. 네.
또 숭고함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을 보면 진짜 그런 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9월, 10월 동안도 느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혜인 수녀님의 시나 글을 보면 저는 거기서 굉장히 숭고함을 느껴진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만난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이분들은 정말 이 순간순간 정말 숭고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고 제가 느낄 수 있어서 그것도 참 감사했고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강점이자 저는 미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책에서 나온 또 다른 어떤 강점은 통통님 어떤 게 있었나요? 이제 찐찐님이 말씀하신 숭고함이 여기에도 있어요. 아, 네. 네, 숭고함이 있어요?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전제가 이 책의 주제가 이제 삶을 풍요롭게 사는 인생을 뭐 아까 주제가 뭐라 그랬죠? 저희가 주제가 좋은 삶은 삶이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해서 어떤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정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좀 신체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강점, 성격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강점의 공통점을 뽑아낸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의력, 호기심, 판단력, 배움에 대한 열정, 균형감, 용기, 인내, 정직함, 열정, 진정성, 사랑, 친절함, 사회적 지능, 협동력, 공정함, 통솔력, 용서, 겸손, 신중함, 자기조절, 그리고 아름다움, 훌륭함, 감사함, 아까 감사함 말씀하셨죠? 네, 네. 희망, 유머, 숭고함을 알아볼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찌찌님 뭐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뭐 정말 부끄럽지만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없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구나 정말 이런 미덕이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네. 사실 정말 이런 성격적 강점이 있는 분들 보면 좀 배우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사람이 이제 50대를 넘어가면서 중반을 넘어가면서 보면 그 사람의 얼굴과 말투에서 그 사람이 성정이 다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상대방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열정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 계시잖아요. 네. 그분 말씀처럼 자신의 성격적인 강점과 장점 그런 거는 살리면서 이게 스스로 정신 건강에 정말 우리 모두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 강점을 살리는 게 굉장히 좋은 일임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네. 사람들은 때로는 약점에만 집중을 네. 해서 그 강점 살리기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또 강점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찐찐이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강점들이 이 안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우리 맘대가족 가족분들도 동그라미도 쳐주시고 내가 이러한 반짝거림이 있구나 그러면 이 자질들을 강화시켜 가시고 내가 조금 부족한 점들을 자책하지 마시고 강점들을 키워 나가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풍요롭게 잘 살아나가는 법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요즘 그러잖아도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정말 그 마음 건강에 되게 신경도 많이 쓰지만 네. 아프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새 그 정신 건강이나 심리학 쪽을 네. 나이 들어서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게 아마 지금 통통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가 어떻게 더 좋은 삶으로 이끌 것인가 이런 거와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물질이랑 이런 건 너무 발전을 했는데 맞아요. 마음이 그만큼 채워지지 못하면 네.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특히나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정말 외로움이나 고독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삶이 참 흔들리고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서로 그렇게 정신 건강도 서로가 체크해 주면서 네. 좋은 게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네. 상대방의 너의 성격적인 강점은 뭐 예를 들어 친절함이야. 네. 그러니까 나는 너의 친절함이 이런 쪽으로 더 발현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하면서 네. 조금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가족들한테 자꾸 지적하게 되고 너 이것만 고치면 나니까 말해주는 거야 이런 말 저도 이제 하지 그래요. 않고 너가 이런 강점이 있네. 이런 강점이 참 드문 강점인데 너가 이런 보석 같은 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가을이 깊어가니까 외로운 분들, 많은 고민들, 그리고 또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일조량도 조금 줄어들고 기온도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면역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나 잘 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나는 앞으로 삶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은 막막하지만 그리고 지금 제 나이 그리고 뭐 50대, 60대, 70대도 마찬가지로 죽기 전까지는 우리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밤마다 한강을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데요. 밤에 운동을 하면 굉장히 외롭고 또 생각도 많고 또 고독함이 굉장히 밀려오는 것 같아요. 약간 까만 물을 바라보면서 조금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고민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니체의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니체는 우리는 자기에게 각자의 존재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하고 나만의 진정한 조종사가 돼야 한다. 우리라는 존재가 무작위적이고 무의미하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고유한 자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길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 모든 걸 알고 있을 때의 안도감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왜 그 작은 땅에 그 작은 사업에 매달려 있는가? 왜 이웃이 말하는 대로 하는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도 진로를 앞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즘이라 니체의 말이 더 와닿았는데요. 나도 용기를 내서 길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맘데카소 가족분들도 용기를 내어서 내가 진정한 어떤 행복을 원하는지 나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일들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용기를 내어서 결정을 하시길 응원드리고요.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고비마다 긍정적이고 나 본인이 기쁜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응원드릴게요. 뉴 필로소퍼 이 잡지는 일상에 있어서 우리가 사색과 고민이 필요하지만 그거를 그때그때 책을 찾아서 읽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마다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인생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정기구독실에 있고요. 거기 가서 차분히 보시던지 아니면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1년에 4번 나오는 것 같은데 구입을 하시던지 그리고 과오로도 구입하시는 분들이 검색하니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오로로 구입을 하시든지 하셔서 즐거운 여유를 선물하시는 그런 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통통님이 이 용산도서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었는데 저는 뭐 통통님처럼 도서관을 자주 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용산도서관에서 우연히 몇십 년 만에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제 친구를 만났었어요. 우연하게. 그래서 용산도서관 하면 갑자기 이 가을에 아련하게 그 친구가 떠오르네요. 제가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최근에 그 지인이 저한테 톡으로 저한테 제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그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큰 감동과 감사함을 느꼈어요. 사실
저는 그런 문자를 타인한테 별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나에게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누굴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군에 가 있어서 그런지 더 아들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의 존재가 좀 크게 다가오기도 했고, 가족들 다음으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 올라오더라고요. 서로 간의 마음의 깊이라는 게 꼭 오랜 세월을 보냈다고 해서 어렸을 때는 그럼 더 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꼭 오랜 세월을 보냈다고 해서 더 깊고, 뭐 한 근래에 알게 된 지 3년, 5년 됐다고 해서 저는 더 얕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하고 맞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대화 소통이 잘 되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교감이 마술처럼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정말 마술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참 가을이 되면 진짜 해도 짧아지고 이러면서 고독해지기 또 쉬운 계절인데, 네. 여러분 요즘 저 스스로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건강하게 호흡하는 가을 보내시고요. 아까 통통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마음의 면역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황치윤의 추억 속의 그대를 보내드립니다. 구독, 뿅, 좋아요, 뿅, 알림 설정. 뿅뿅. 맘데카소리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맘디와 11월에 만나요. 희미해지는 지난 추억 속의 그 길을 이젠 다시 걸어볼 순 없다 하여도 이 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들, 그대의 사랑이 지나가